네, 반갑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내교융합학과의 장래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코로나19 이후 공교육과 학교 혁명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지구촌에 다시 없을 전환을 가져온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걸 좀 짚어보고요. 코로나19로 새롭게 출현한 교육의 혁명적인 변화죠. 원격 학습, 원격 교육 시대. 여기에서의 핵심은 뭔가? 능동적 학습 역량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능동적 학습 역량이란 걸 깨우기 위한 핵심은 뭔가? 누구나 원하는 능동적 학습 역량의 키워드, 자연지능을 깨워라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구촌 생태계의 위협에 평생 시달릴 세대, 조금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왼쪽에 지금 사진이 두 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녀분들은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위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래쪽이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학습을 하고 사교육과 공교육을 다니면서 스스로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닥치고 보니까 홀로 스스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더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지구촌 생태계의 변화들, 어떤 얘기들이 전개가 될까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원격 학습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원격 학습, 원격 교육에 대한 흐름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가 미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격 학습에 대한 두려움,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의 원격 교육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마치 코로나19가 원격 학습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MIT, 스탠포드, UC 버클리 세계 유수의 대학들의 강좌에 약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의 강좌가 지금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그런 MIT 강좌, 하버드 강좌를 지금도 접속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무크라고 하는 제도고요. 거기 오른쪽에 에드엑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MIT와 하버드가 만든 무료 시스템입니다. 무료로 그런 최고의 대학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이 세상,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촉발이 되었던 거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원격 교육 시대가 일어나면서 한국 교육부를 비롯해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래 대학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미래 대학의 이 모델 상징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첫 손가락에 꼽는 게 바로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불과 7년 전에 설립한 대학이고요. 온라인 스쿨입니다. 캠퍼스가 없는 이 대학이 왜 미래 대학의 상징으로 주목받을까요? 현재는 하버드 대학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대학, 1년에 약 150명 전후의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온라인 스쿨이지만 온라인 상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게 이 대학은 어떻게 인재를 선발할까에 주목하면 미래 인재 역량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미네르바 스쿨이 인재를 선발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동적 학습 역량입니다. 누구나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이 미래 대학의 모델이라는 미네르바 스쿨 역시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핵심을 보면 50%는 온라인으로 능동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7개 대륙을 돌면서 약 6개월씩 그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서울에서 6개월간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21세기 인재상의 핵심이 인성을 갖추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으로는 진정한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미네르바 스쿨은 이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원격 교육의 강자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무크 시스템, 또 유럽에서는 일부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 고등교육법 산하에 교육부가 인가한 사이버 대학이 무려 21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대규모로 원격 접속을 해서 학습을 가능한 원격 교육 인프라를 갖춘 세계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많이 힘드신 이런 교육 현장이지만 대한민국 같이 그런 대규모 원격 학습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 현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나 일본의 일부가 하고 있지만 한국 전체의 규모와는 비교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쩌면 이런 위기 앞에 이런 원격 교육의 선도 국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탄소년단 다들 아시죠? 이 BTS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학을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을 했습니다. 다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있죠. 해외에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인프라 역시 한국이 구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그 대표 선진 기구들은 미래에 이런 것들을 기르는 걸 어떻게 주목하고 있느냐? OECD,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OECD 선진국에서 선진국 클럽에서 발표한 미래 교육의 그 플랫폼 정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통 2030 그 에듀케이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역시 능동적 학습과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불확실한 미래 사회, 코로나 때문에 더 왔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인공지능 시대의 출현을 먼저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구촌 환경 변화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코로나19보다 수십 배는 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기후변화 문제 역시 이 정책 보고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20세기 교육의 틀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미래에 직면할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홈스쿨, 스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블렌디드 방식의 교육 역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자기의 주체성, 자기 주도성이 강조된다는 OECD의 보고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다보스 포럼이라는 미래의 어떤 그 흐름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곳에서 인간 역량의 혁명이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여러분 이제 알리바바라고 아마존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전자상거래 기업을 아실 텐데요. 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원래 교육자 출신이죠. 지금도 이제 교육에 굉장히 헌신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마윈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했던 얘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지금 큰 도전을 맞고 있다. 200년 역사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계와는 다른 고유한 능력, 가치, 신념, 독립적 사고, 팀워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지식으로 학습할 수 없는 소프트 스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주목해야 될 미래 세대의 역량, 바로 인간 역량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태어나서 약 12년 정도 태어날 때 300~400g의 뇌가 12년간 성인 뇌만큼 커집니다.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전전도 옆 사령탑과의 공사가 사춘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일어납니다. 약 80세 평균 연령 동안
약 15년의 성인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겪는 것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유일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네, 아이들의 두뇌의 특별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아이의 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인간 역량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전체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